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너무 이쁘죠? 네. 예, 너무 이쁜데 외국이죠. 이게 우리나라 이런데 없는데 제가 3주 전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 알바라고 하는 회사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데 가장 임상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학병원이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이에요. 그래서 AMC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가장 많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임상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기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 뭐 이때부터 이제 그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기계를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환자들 치료를 하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치료를 하고 효과들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랑 또 원장님도 한번 다녀오셨고 그 이후에 저랑 또 박혜인 선생님이랑 해서 그 병원에 다녀왔어요. 굉장히 결과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센서를 여러 군데 붙여서 온도가 얼만큼 신부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체크했는데 정말 뭐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정도의 그런 온도를 올려가면서 치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굉장히 열심히 환자들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했고 이제 저녁 시간에 잠깐 시내 나가서 이제 시내 구경을 하는데 너무 이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좋으네요. 예, 3명이서 막 찍었어요. 그 중에서 박혜인 선생님이 찍은 핸드폰 그림이 너무 그림같이 나와가지고 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난 띄웠고 이것도 이제 네덜란드 시내는 다 이렇게 운하로 이어져 있어서 이런 배 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거주를 합니다. 실제 거주도 하고 또 여기를 다니면서 여기로 뭐 운송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고요. 네덜란드 풍차 마을에 가서 또 풍차 모습도 또 찍고 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뭐 알바 4000이라고 하는 저희 병원의 이제 최신 치료 장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고주파 온열 치료를 이제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지 또 대학병원 가면은 고주파 온열 치료에 효과도 없는데 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선생님들이 솔직히 잘 몰라요. 공부를 하지 않고 있고 또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의 전문가고 또 방사선 치료 하시는 분들은 방사선 치료의 전문가인데 그런 기존에 있는 그런 표준 치료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환자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 쪽 뭐 외국에서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환자 개개인한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열 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또 더 나은 치료, 부작용 없이 더 나은 치료를 이제 고민을 하고 환자들한테 치료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온열 치료입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에 대한 그런 뭐 치료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열암 치료, 그러니까 열로서 이제 암을 치료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질환의 가장 오래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뭐 예전에 사람들이 아프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환부에다가 열로 뭐 지진다든지 여러 가지 열을 주면서 치료를 했고 뭐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이런 열로 환자들을 치료했다라는 그런 뭐 데이터들도 많고요.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찜질도 하고 뭐 뜸을 뜨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열을 가지고 하는 치료거든요. 열로서 이제 가장 오래전부터 치료를 해왔습니다. 암 내에 이제 온도를 올려주는 건데 온도를 올려주면 당연히 세포들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뭐 좋은 세포든 나쁜 세포든 다 죽일 수가 있죠. 뭐 외부에 들어온 이제 뭐 균들도 죽일 수가 있고. 근데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사람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것 또한 내 몸에 열을 올려서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열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환자 몸에서는 큰 손상이 없으면서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고요.
암에 대해서 그런 열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 전부터 뭐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 치료에 효과적인 온도는 조금씩 다른데 39도에서부터 많게는 45도까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제일 가장 효과적인 온도는 43도예요. 43도만 잘 유지를 해줄 수 있으면 43도 이상, 44도 넘어가면서부터 뭐 대사적으로 세포 손상으로 정상적인 세포들도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43도까지에서는 암세포들은 가장 사멸을 많이 하고 또 정상세포에는 손상이 적고요. 그래서 이런 온열 치료의 목표를 잡는 온도는 40도에서 43도, 39도 정도부터는 또 암세포들이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 암세포들의 뭐 실험적인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39도 정도에서부터 손상을 받고 43도에서 그 암세포의 손상이 피크가 되고요. 우리가 하고 있듯이 주 2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치료를 하는 것이 암 치료에서 효과를 보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상태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외국에서도 주 1회, 주 2회씩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연구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치료의 수는 주 2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암 치료 중에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뭐 수술해서 떼어낼 수 있으면 떼어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수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와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암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암 환자분들도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할 수 있고 온열 치료의 적용 부분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고형암에 가능합니다. 좀 이게 뭐 흐리게 나와서 그런데 뭐 뇌종양에서부터 간암, 복부에 있는 복막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뭐 셀시우스나 또 BSD, 또 알바 같은 고주파 온열 치료, 밖에서 고주파를 쏴서 올려주는 그런 치료들도 있지만 또 이제 나노세라피라고 해서 또 나노 입자를 이제 뇌에는 고주파를 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뇌종양도 가끔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지만 두개골을 뚫고 고주파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종양에만 선택적으로 가는 나노 파티클이나 나노 입자 물질을 주사해서 주입을 하고 거기에 그거와 반응하는 외부에서 고주파를 쏴줘서 온도를 올리는 치료들도 하고 또 복막에 전이가 있는 데는 하이팩이라고 하는 수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이팩이나 라이팩은 뭐냐면 복강 내로 43도 정도 온도를 데운 항암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을 시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순환을 시키게 되면 그때 그 항암제가 가장 복막에 전이되어 있는 암세포에 침투하고 세포 사멸을 제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요즘 이제 하이팩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그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작용이 좀 따르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알바와 관련해서는 이제 표면의 온도를 올려주는 고주파 온열 치료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셀시우스나 BSD 2000은 뭐 표면 쪽도 효과가 있지만 그 치료 범위에 있는 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주파 열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긴 하지만 좀 더 천천히 올라가지게 되고 또 이제 뭐 유방 한 부분에 어떤 특정 부분에 암이 있다면 굳이 전체 부분을 다 온도를 올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표면 부분의 고주파 온열 치료가 알바 400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상적 근거들 왜 뭐 고주파 온열 치료 우리는 좋다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근거가 없다고 하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와 관련돼서 있는 그런 뭐 임상적인 데이터들 외국의 대학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임상들은 굉장히 수십 개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이제 2015년에 스위스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38개의 그런
임상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상 여러 가지 한두 개의 그런 연구들은 이제 그게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지만 디자인이 잘 된 여러 개의 임상들을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최종적인 그런 뭐 어떤 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38개나 되는 그런 고주파 온열 치료를 했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4년까지 있는 자료들이고요. 뭐 그런 방광암에서 자궁경부암, 특히 이제 유방암 또 예전에 좀 방사선 치료를 했던 유방암들은 이 파란색은 이제 방사선 치료만 단독으로 한 거고요. 빨간색 선은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반응률을 보인 경우가 41%에서 59%, 또 39%에서 79%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런 치료의 반응을 보이는 퍼센티지가.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환자 케이스가 뭐 방사선 치료만 한 케이스가 한 1,700 정도 케이스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케이스도 1,700여 케이스가 됩니다. 그것들을 총 분석을 했을 때에도 39%에서 54%로 거의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왜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와 꼭 같이 하느냐? 암 환자인데 암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냥 온열 치료만 하십시오 하고, 어떤 환자들은 온열 치료도 없이 아무 치료도 하지 마십시오 해서 연구해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암으로 진단되고 잔존암이 있으면 무조건 항암 치료나 방사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사들이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온열 치료를 같이 병행한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그때 효과가 가장 좋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2, 3년에 걸쳐서 그런 특정 부분에 잔존에 있는 암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본 거고요. 파란색은 방사선 치료만 한 경우, 빨간색은 온열 치료와 같이 병행한 경우에도 방광암, 자궁경부암, 직장암, 여러 가지 표면에 있는 암들, 육종암, 뭐 이런 암들이 전체적으로도 또 1.5배 정도의 그런 더 나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그래프에서 또 이 연구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는 추가적인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온열 치료를 같이 병행했던 사람들의 그런 부작용 퍼센티지와 방사선 치료와만 같이 했던 사람들의 부작용 퍼센티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온열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유방암과 관련해서 이제 좀 근거를 보면, 또 이것도 이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몇몇 연구들을 보게 되면 방사선 치료와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한 경우에 5년 동안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이 70%까지 나타난 연구도 있었고, 또 78%까지 나타난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만 단독으로 한 연구에서는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 50에서 60% 치료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반응은 초기 1년, 뭐 2년에서 더 잘 나타나거든요. 뒤로 갈수록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뭐 심각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이렇게 뭐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던 연구들도 있고요. 뭐 28%로 나타난 연구도 있지만, 이거는 대부분은 이전에 했던 방사선 치료와 연관된 그런 부작용이었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만 한 경우에 이런 심각한 형태의 그레이드 3, 4는 1, 2는 좀 미미한 부작용이고요. 3, 4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인데 한 5에서 14% 정도 나타난 걸로 그렇게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방사선 치료와 단독으로 한 경우, 고주파 온열 치료와 같이 병행한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같은 치료 반응률, 암세포들이 이제 함유라고 하는 반응률이 동일한 선상이 났을 때 방사선 치료만 한 경우보다 더 낮은 용량의 방사선 양을 쏘이더라도 치료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은 방사선 양으로 동일한 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고요. 이런 연구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거는 동일한 방사선 양으로 또 보다 높은 암 치료를 나타내서 몇몇 세포 실험 중에서는
고주파 온열 치료 같이 효율적으로 병행을 하면 방사선량을 3분의 1로 줄여줄 수 있고 또 치료 효과도 3배 이상 높여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겠죠. 고주파 온열 치료 이제 어떤 원리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그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여주는 게 이게 가장 크고요. 암을 치료하는데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암 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부작용이 없는 한 환자들한테 큰 무리가 되지 않는 한 병행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방사선과 항암은 둘 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병행을 잘 못하죠. 근데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병행 치료가 항상 가능하고 병행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높여주게 됩니다. 암 주변의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서 주변에 그런 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암 세포 주변에는 있는 작은 미세한 그런 좀 암에 있는 혈관들은 좀 혈관들이 정상 혈관들보다 이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좀 암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좀 바보 같은 세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혈관들도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이제 정상 세포들은 열이 생기면서 혈관을 확장을 시키지만 암 세포에 직접 들어가 있는 혈관들은 이제 혈전이 생긴다든지 막힌다든지 해서 혈액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양이 떨어지게 되고요. 암 세포들이 내성을 갖는 기전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그런 항암 치료 후에 DNA가 손상을 돼서 그거를 자연적으로 복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암세포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항암제들의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손상이 복구되는 것을 열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열 자체가 암세포 주변의 그런 면역 반응을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키고요. 암세포의 그런 직접적인 손상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주변으로는 혈류를 상승시키고 혈관을 투과시켜서 항암제가 더 깊게 침투할 수 있게 하고 또 주변에는 산소를 공급을 시킵니다. 암세포는 혐기성 세포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적은 상태에서 대사가 촉진되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산소가 공급이 원활해지면 암세포들은 대사도 억제가 되고 방사선 치료의 원리는 또 산소가 많게 되면 그런 치료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증가되면서 암 성장이 억제가 되고요. 암 세포의 그런 자체적인 열로 인해서 손상을 주게 되고 또 암세포의 세포막의 투과도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또 항암제나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잘 침투되게 합니다. 또 면역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활성을 시킨다든지 또 암세포에 대한 인식률을 높여서 수지상세포나 그런 세포독성 T세포 우리가 지금 세포 치료하고 있는 게 세포독성 T세포 이뮨셀이 이 세포를 활성을 시키고 증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세포들이 더 잘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DNA 손상 복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론적인 원리에서 온열 치료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주파는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고주파를 쐰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상을 못 느끼시잖아요.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고주파의 그런 특징이 그렇고요. 정상 근육도 자극시키지 않습니다.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근육이 수축한다든지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근육에 대한 수축도 없죠. 우리가 이제 열을 올리는 그런 근육에 자극을 주는 치료 중에 저주파 치료기 있잖아요. 그 저주파 치료기는 대고 있으면 전기 자극이면서 찔찔하고 근육이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데 고주파는 그런 근육의 자극이나 또 신경의 그런 자극이 없이 안쪽에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전기 형태이기 때문에 고주파를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가 이전에는 혈액순환 이제 피부 리프팅하는 것도 고주파를 사용을 하죠. 그것도 이제 고주파를 이용합니다. 비만, 통증 치료에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고주파들은 한 10kHz에서 300, 400 이렇게 좀
고주파 형태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고주파보다 파장이 훨씬 깁니다. 그런 긴 파장은 만드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셀시우스나 BSD 또 그런 알바 같은 경우에는 13MHz에서부터 이제 알바 같은 경우는 430MHz 정도 이제 아주 파장이 짧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짧은 파장대를 만들어서 치료에 적용하는 거는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쓰고 있는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비만에 쓰고 있는 고주파 치료로는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용량성 타입과 방사성 타입 두 가지 이제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셀시우스와 온코소미아는 이 용량성 타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표면에서부터 열을 발생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열이 표면에서 심한 아주 가장 높은 열이 발생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열을 발생시키는 형태고요. 방사성 타입의 그런 고주파 형태는 표면 쪽에서는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심부에서 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BSD나 알바 같은 것이 레디에이티브 방사성 타입의 고주파를 사용을 해요. 이 두 가지 치료의 고주파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치료 깊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파장과 이런 방사성 타입을 여러 가지 결합을 해서 안정적으로 고주파를 생성을 하는 것이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뭐 레디에이티브 방사성 타입의 이게 이제 표면 쪽에 알바 같은 치료기가 이 형태고요. BSD 같은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온코소미아고요. 요거는 이제 셀시우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시우스는 양쪽에 두 개의 전기 도자가 있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심부에까지 발생을 하지만, 온코소미아는 이게 깊은 곳까지 열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게 부족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이제 뭐 다른 형태로 이제 관을 넣어서 고주파를 발생시키고 열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뭐 뇌종양이나 이런 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고주파 발생기를 이제 바늘같이 꽂아서 열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하는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 요즘은 이제 열 텐트 같은 형태로도 열을 올려주게 되는데, 이런 뭐 또 여기서 적외선을 쏴서 열을 올려줍니다. 근데 사람 전체 몸을 43도로 만들어 주려면 한 시간이 4-5시간 걸려야지만 간신히 올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열을 올려주고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형태고요. 제일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이런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기계는 간단합니다. BSD는 두 개의 큰 방에 한쪽 방은 그런 고주파 발생 장치가 있고요. 한쪽 방에는 침대 형태의 이제 치료기기가 있고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한 치료기인데, 이 알바는 그냥 컴퓨터 모니터가 달려 있고 바퀴가 달려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간단을 하고, 또 고주파가 발생되는 부분에 이렇게 여러 관절로 꺾이는 형태의 팔이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치료실의 모습이고요. 알바는 434MHz의 레디에이티브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장이 길어지면 치료 깊이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셀시우스 같은 건 13MHz 정도예요. 13.56MHz인데 434MHz, 훨씬 더 파장이 짧기 때문에 표면 쪽에 이제 열을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레디에이티브 타입이기 때문에 또 완전 피부 자체는 자극이 적고요. 그래서 화상이 적습니다. 실제로 셀시우스 해보시고 알바를 동시에 해보신 분들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셀시우스는 하다 보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자극이 되는 느낌을 뒤쪽에 받게 되고요. 또 그런 화상 자극이 있기 때문에 표면은 차갑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차가울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서 한 4cm 정도에 되는 그런 깊이에서 최상의 가장 빠른 온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곡선형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서 사람 몸이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유방 형태나 체형에 맞도록 여러 가지 곡선형의 그런 고주파 발생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즉각적인 파워랑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뭐 치료 도중에도 온도를 바로 올렸다가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물을 데피고 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파워도 또 즉각적으로 올렸다 내렸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를 4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붙여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든지 화상 위험이 있으면 바로 온도를 내릴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암스테르담 AMC라고 하는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치료적인 목적도 있지만 연구적인 목적이 커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고 있고, 온도 센서를 20개에서 또 한 개의 센서에 10개씩 온도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100개 이상의 치료 부분의 온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카테터를 심어서 환부에까지 한두 개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심부에도 온도가 얼만큼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환자들의 포지션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고주파 발생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발생기, 저희 병원에 갖고 있는 3가지 이제 발생기가 있고요. 뭐 크기에 따라서 약간 각도도 다르고요.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고주파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요 깊이가 한 4cm에서 4.5cm 정도까지 균일하게 에너지를 전달해서 온도를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병변의 깊이, 크기,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플리케이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가지 치료가 어플리케이터가 고주파 발생기가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실시간으로 온도도 체크하고 온도로 뭐 에너지나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형태로 센서를 붙인 위치에 각각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얼만큼 잘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프로 이전 형태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에너지를 얼만큼 올렸는지도 그래프로 내가 이전에 얼마나 올렸다 내렸다 했는지도 다 이게 데이터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고요. 또 접촉 온도도 온도를 올려가면서 온도를 올릴 수가 있고, 고주파 에너지도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면 기계가 뭐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중단되도록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위험을 뭐 사람이 계속 체크를 하면서 치료를 하지만 기계적으로도 그런 위험성을 미리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라고 하는 회사는 이태리 로마에 있지만 이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대학병원, 또 AMC라고 하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로마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연구 임상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 그런 엔지니어들이 항상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데이터들도 항상 즉각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대학병원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북유럽풍으로 생겼고요. 그 치료실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겼고, 여기는 알바 기계를 2개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이 체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체구가 좀 큰 분들은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어플리케이터를 한꺼번에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 기계를 사용을 하다가 좀 체구가 크거나 암이 여러 군데 있으신 분들은 2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분이 좀 여러 군데 양쪽에 암이 있어서 이렇게 2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박혜인 선생님이 실제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치료사, 그쪽 네덜란드의 흑인 치료사였고, 이분은 통역하시는 분이에요. 통역을 하시는, 네덜란드에서 한 30년 가까이 거주를 하셨는데, 이제 아드님이 여기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좀 네덜란드어에 대한 통역을 이제 해주셨던 분이고요. 환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흉터가 있는 부분에서 열이 발생을 잘 하고 또 화상을 잘 입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있는 부분, 또 환부가 어디에 돼 있고, 또 이전에 그런 온도 센서를 어느 부분에 붙였었는지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놓습니다. 사진도 찍지만. 그래서 이런 비닐 형태의 매번 옮겨서 그 환부에 붙이고 시료를 합니다. 이제 그 어플리케이터를 직접 닿으면 자극도 되고 또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걸 소독하고 닦긴 하지만, 그래서 상처 보호 겸 또 위생을 위해서 이런 비닐 형태의 그런 보호지를 피부에 한 장 붙이고 그 위에다가 온도 센서나 또 치료기를 밀착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왔고요. 또 그림도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런 치료 과정들, 에너지 조절을 하는 거나 또 온도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온도 센서를 붙여서 이제 여기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치료 시간이나 환자분들의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다 붙이지는 못하고 한 4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이제 지금 붙여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중요한 뭐 환부 부분이나 또 흉터가 있는 부분에 이제 주로 센서를 붙여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에 비닐 안쪽에 이제 관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카테터입니다. 모든 환자한테 이 병원에서는 카테터를 넣고 이 안에다가 온도 센서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실제 환부, 뭐 2cm든 3cm든 그런 암 덩어리가 있는 부분에도 온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카테터를 넣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이제 뭐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 관을 넣게 되면 대학병원이 난리가 나죠. 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뭐 여기서는 환자들이 의사가 결정을 하면 거의 다 따르고요. 또 온도를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로 올리고 하기 때문에 좀 화상도 가끔 입습니다. 여기는 치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뭐 화상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고 하더라도 전혀 환자들이 의사들한테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피부에 대한 화상은 시간이 지나면 100% 치료가 되지만 암 치료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의사도 있고 환자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요. 이 환자는 양쪽에 지금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이쁘게 그래프가 42도, 3도, 이게 표면적이라 43도까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저희도 이제 치료를 해보고 있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사용했던 기계보다 저희 기계가 더 좋아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빠르고 센서도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몇 년 쓰면서 조금 그게 좀 바뀐 건지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저희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환자들도 치료를 했지만 요건 이제 팬텀이라고 그래서 사람과 동일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물체고, 여기에다가 각 깊이에 따라서 온도 센서를 다 꽂아서 심부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얼만큼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이제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내 기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온도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 이 알바라고 하는 치료기가 굉장히 뭐 4cm 이내에서는 균일하게 온도가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뭐 설명드릴 거는 거의 이제 끝났고, 이분 이제 크레제 박사님이라고 그래서 이 AMC에서 가장 연구도 많이 하시고 치료를 많이 특히 이제 유방암 관련해서 치료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고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가 이제 그쪽 병원에 갔는데 관심도 없고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잘 보여주지도 않고 노하우를 잘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좋으셨어요.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뭐 치료 시간에서는 밥도 항상 같이 먹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디스커션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지금도 저희가 뭐 어떤 데이터나 또 어떤 환자 케이스 사진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보내주고 계세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수십 년간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신 교수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알바에서 만든 4D라고 하는 장비인데, 요거는 심부에 그런 고주파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BSD와 유사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주파 발생 장치가 네 군데로 앞뒤 좌우로 이제 발생을 해서 심부에 있는 원하는 부분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음에 고주파 온열 치료기를 이제 들여온다면 이 기계를 이제 들여올 계획인데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비싸죠. 이분은 이제 그쪽이 이제 방사선 치료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는 게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학과 파트에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클레제 교수님도 방사선과 의사시지만 또 실제 방사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여러 방사선 의사들 또 항암 치료제를 막 꽂고서 바로 내려와서 온열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환자 한 명의 치료 효과를 최대한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가깝게 있으니까 온열 치료를 하고 그 열이 어떻게 해서든 좀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데핀 포를 댄 다음에 바로 방사선 치료실로 뛰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 선생님도 지금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 효과가 좋았던 케이스,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던 케이스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온열 치료에 대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연구원들이고요. 이제 같이 치료도 하고 디스커션을 했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는 왜 고주파 온열 치료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의사들이 이제 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하고 대학병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보다는 마이너 파트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있는 치료인데 왜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같이 갔던 팀, 저와 박혜인 선생님하고 여기는 이제 기계를 공급하는 이제 사장님인데 저희가 이제 좀 뿌듯했던 게 가면 네덜란드 사람이 전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제일 큽니다. 네. 180이 넘어요, 평균 신장이. 근데 그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큰 사람들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병원 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키가 작지 않구나. 여기 이제 평균을 조금 까먹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크지 않구나 하는 그런 키를 좀 보여줄 수 있었고요. 이분은 프랑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고 이분도 이제 방사선 의사지만 또 온열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자궁경부암에 더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치료, 또 항암 치료나 또 표적 치료제들을 사용을 하면서 온열 치료를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방사선 치료보다도 이제 그런 항암 쪽에 더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또 항암제, 또 표적 치료제와 또 온열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치료 효과들을 높여준다라고 부작용도 줄여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자랑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런 실험적인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쥐들의 이게 다리에다가 지금 암세포를 이식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쥐를 가지고 온열 치료의 효과, 뭐 항암 치료, 표적 치료 이런 치료들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따뜻한 물에다가 다리들을 하나씩 담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종한 암세포들이 이 열에 얼마큼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고요. 또 자랑을 하신 게 이게 쥐의 대상으로 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유사하게 형태를 만들고 쥐를 여기다가 넣어서 그 부분에다가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해서 효과들을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러웠던 거고요. 뭐 염창암병원, 이제는 염창암병원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봐도 저희 병원 같이 잘 고주파 온열 치료가 되어 있는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연수를 시작해서 모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 한 차례가 아니라 뭐 두 차례 그 이상 가장 신뢰되는 그런 뭐 미국 필라델피아 암센터나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병원, 뭐 독일에 있는 여러 클리닉들 또 대학병원에 가서 실제 치료를 하고 하는 것들, 또 거기에 이제 뭐 권위 있는 또 유명한 교수님들 만나서 그런 효과나 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의사들만 간 것이 아니라 치료사들도 다 같이 갔어요. 치료사들도 다 같이 가서 실제 치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 같이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디스커션 하고 와서 저희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뭐 요양병원들이나 이런 데들은 기계만 사서 하죠. 네. 또 저희 병원에 와서 몇 시간 배우고 가서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외국에 가고 최대한 배울 수 있는 또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라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SD 2000 심부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치료기고요. 셀시우스 뭐 표면에서부터 심부, 가슴에서부터 복부 어디든지 가장 보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셀시우스 2대가 보유되어 있고, 뭐 알바라고 하는 유방 또 뭐 그런 피부암 표면 쪽에 있는 암들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이제 치료기까지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고주파 온열 치료로 갖출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이제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5년간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제일 많이 쌓여있고요. 어느 병원에 비해서도 치료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 셀시우스 같은 경우 하루에 15에서 많게는 20개 가깝게 이제 하고 있고, BSD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알바까지 이제 들어와서 뭐 실제 케이스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경험 데이터들도 많이 쌓여 있고 실제 치료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희 치료 같이 하시면서 치료 효과 보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하신 분들도 많고요. 최초 도입한 기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병원이 국내 최초, 알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아시아에는 알바 4000이 최초로 들어왔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뭐 환자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아주 급하게 저희 염원장님께서 기계를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최초인 기계들이 많고요. 저희 병원 치료 데이터만 봐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병행을 했을 때는 뭐 80%까지 그런 치료 반응, 치료 결과들이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표준 치료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재발 방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열 치료만 단독으로 하는 게 완벽한 치료는 아직까지는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런 이론적인 기반도 있고, 또 저희 환자들 치료를 해보면 온열 치료를 하신 분들이 뭐 그런 재발률이나 또 치료 반응에 대해서도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고요. 암세포가 산소가 뭐 이제 적은 환경에서 사멸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면서 그 주변에 산소 농도가 올라가고, 저희는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죠. 그 산소라는 게 굉장히 암 치료하는데 치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암 환자분들이 뭐 그런 항암이나 방사선 부작용들을 줄여주는데도 굉장히 좋은 중요한 그런 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고압산소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최상의 치료 결과를 내고 있어서, 뭐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신다면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양병원에서 요즘에 국산 온열 치료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 가격이 저희가 외국에서 사오는 거에 한 5분의 1 정도, 그 이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셀시우스나 온코서미아의 그런 파장을 만드는 고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카피나 모양이나 이런 기계적인 부분은 카피를 할 수 있겠지만 임상적인 그런 치료나 경험이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비만 치료하고 뭐 피부 미용적으로 리프팅하고 뭐 그런 거면 해볼 수가 있는데 암 치료하고 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치료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 뭐 다른 치료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염창원병원이 가장 뭐 많은 경험과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SD 2000을 뭐 그런 연구센터며 알바, BSD 2000 또 셀시우스 다양한 치료 장비를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